면접을 즐겁게, 면접을 완벽하게. 항공과는 우리가 책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비 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 로이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백석대학교 예상문제 분석, 바로 2탄 11번부터 20번까지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그 정보를 드리고자 저희가 영상을 촬영합니다. 네, 면접에 완벽한 정답은 없겠지만 그래도 바른 방향성은 있겠죠. 어떤 답변이든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부터 서론 없이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11번. 지원 전공이 자신의 적성과 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말해보십시오. 입학 후 전공 적성을 살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겠습니까? 자, 일단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잘 맞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답정너, 방향은 정해져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항공서비스학과를 지원하면 무엇이 필요하죠? 서비스 마인드, 안전의식, 글로벌 역량, 배려심, 희생정신, 봉사정신, 팀워크십, 이런 다양한 분야에 여러분들의 역량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런 좋은 결과를 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경험을 계속 쌓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수상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여러분들이 이 지원 전공에 잘 어울리는 사람이다라고 어필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역량을 개발해 나갈 것인가 라고 또 나와 있잖아요. 이때는 여러분들 객실 승무원으로서 필요한 역량들이 훨씬 더 다양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서비스 마인드를 어필을 했다고 한다면 입학 후에는 관련된 학과 수업, 관련된 프로그램, 대외 활동, 서비스 현장 경험 쌓으면서 일을 완벽하게 만들어내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서비스 역량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객실 승무원에게는 안전 역량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관련된 프로그램, 학과 참여, 자격증 취득하겠다라고 가도 되고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이전에 다국적 문화의 승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 입학 후 땡땡 대학교의 이런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련 자격증 취득해서 전 세계 모든 승객들에게 제가 가진 이 배려심을 더한 따뜻한 서비스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방향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지원 전공의 전망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십시오. 만약 복수 전공을 한다면 어떤 전공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 우선 항공업계의 전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앞에 우리가 큰 일이 있었죠. 바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아무래도 이런 안전의식이나 위생 수준, 방역 수준이 꽤나 많이 높아졌죠. 아마 그 수준은 우리 항공사를 이용하는 고객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하는 수준을 또 충족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위생과 관련된 학과라든지, 위생과 관련됐다면 식품 역량 이런 것도 괜찮겠죠. 그리고 이제 안전과 관련된 소방 관련 학과, 그런 부분들도 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산업안전공학과 이런 이제 공대 쪽에서도 이런 안전을 다루는 학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에 있어서 또 확실한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경찰학과 혹은 체육학과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계속해서 높아질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글로벌 역량은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고, 또 한류 열풍과 함께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서 국내 항공사 여행 수요가 굉장히 많이 높아질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정 언어를 이제 복수 전공으로 선택해서 하겠다. 근데 그 이유가 더 중요하겠죠. 중국어는 이렇기 때문에, 스페인어는 유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런 정확한 이유를 들어서 글로벌 역량을 갖춘 객실 승무원으로 성장해서 다국적 문화의 승객들의 만족을 책임지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또 LCC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기내 특화 서비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 이제 우리 승객들, 고객들의 그런 수요나 성향, 그리고 기대하는 재밌는 서비스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런 재능을 또 키울 수 있는 예체능학과, 미술, 음악 이런 학과들도 꽤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특정 항공사에는 특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검색해서 땡땡항공 특화 서비스, 특화팀 검색해 보시면 될 겁니다. 네, 다음 13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망한 직업에 대해 말해보십시오. 지원 전공이 4차 산업혁명과 어떤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정보통신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융합된
그런 산업을 말하는 거겠죠. 사실 서비스 업무에 있어서 이런 정보통신이 활용되는 부분이 과연 어떤 부분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또 AI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고객들에게, 승객들에게 좀 더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좀 더 정보기술을 활용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좀 더 편안하게 승무원의 업무 또한 조금 편안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일단 여러분들이 그 AI 관련된 기술이 이제 기내에 도입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사용법 매뉴얼 그리고 고장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 상황들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AI 기술과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 역량을 쌓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것에 조금 더 노력하겠다라는 방향성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그 객실 승무원의 업무에서 이제 대비해야 될 점이 뭐냐고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아무래도 서비스적인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이제 기술이 대체함으로써 승무원의 업무 부분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그만큼 오히려 안전 업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기내 안전 요원으로서의 역량을 확실하게 갖춰 나간다. 자격증을 취득하겠다. 학과 수업에 열심히 임하겠다라는 자세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스파르타 학생들에게는 전부 다 이제 안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라고 하는데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제가 영상에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스파르타 학생들에게는 이제 안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14번 직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희망 직업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 자, 이거는 아까 우리 11번과 사실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원 전공. 우리는 이제 지원 전공과 있어서 지원하는 직무, 꿈이 다 연결이 되는 한 가지 그냥 원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직업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했을 때는 본인의 직업의 가치관을 이야기해주면 되겠지만 직업은 저의 두 번째 이름과 같은 거라 생각한다.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이 직업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생활 속에서 저의 또 다른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인생의 동반자다 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아르바이트처럼 이것저것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 같은 시간 방향을 바라보면서 내 직무의 영향력, 경쟁력을 쌓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동반자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요. 또 직업은요. 내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행복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이유이자 원동력이 된다. 수단이 된다. 라고도 할 수 있고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이자 어떤 자부심,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수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행복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아까 이전에 앞에 있었던 질문과도 연결이 되지만 그런 일을 직업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희망 직업은 뭐 객실 승무원도 되고요. 외항사 승무원, 또 열차 승무원, 또는 공항 지상 직원, 또는 각종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전문가 이런 부분으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를 말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하셨던 가치관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객실 승무원이라는 직업으로 제가 살아간다면 가장 행복하게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제가 하는 이 가치 있는 일을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지원 전공과 이제 어떤 부분에서 적합하냐라는 것과 연결해서 내가 이런 걸 할 때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요.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끊임없이 자기개발 성장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요. 내가 입시 준비하면서도 이런 노력을 했거든요. 라는 거. 그리고 또 다국적 문화의 승객들을 만나는 게 좋다면 그런 걸로도 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다음 15번. 대체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한국에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체 에너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자, 대체 에너지라고 하면 기존에 이제 석유나 석탄 이런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에너지가 아닌 좀 더 친환경적인 수력이나 풍력 그런 것들이 예가 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태양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해보자면 이제 친환경에 집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런 환경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해외 기업 그리고 국내 기업에서 이런 친환경적인 경영에 많은 투자를 하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항공업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본인의 기사를 읽었다든지 하는 내용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항공기 기종 중에서도 보잉 787 드림라이너라는 항공기 기종이 있죠. 차세대 친환경 항공기라고 많이 홍보가 되고 좀 유명한데 아무래도 저탄소 배출 이런 부분에서 또
또 환경에도 기여할 수 있고 또 경영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항공기라고 합니다. 또 이런 부분을 또 기사에서 봤다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항공사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에어프레미아 같은 경우에는 보잉 787 기종을 단일 기종으로 운영하고 있죠. 이런 얘기를 함께 또 해주시면 또 면접관님들이 또 솔깃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뿐만 아니라 이제 또 해외 항공사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기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 또 발표하기도 했는데 또 객실 승무원으로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동참을 하게 된다면 본인도 이런 환경 오염을 막는데 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가지 하고 싶은 일 중에서 하나를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 경험에 대해서 말해보십시오. 그렇게 한 가지를 포기하게 된 기준은 무엇입니까? 둘 다 하고 싶죠. 둘 다 만족을 시키고 둘 다 성공하고 싶지만 인간에게 시간은 유한하고 또 내가 투여할 수 있는 이런 그리고 내가 인풋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의 범위 또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둘 다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죠. 저는 그래서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나눈다든지 혹은 지금이 아니면 당장 할 수 없는 지금이 나에게 가장 적기이고 이런 기회가 자주 오지 않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한 개를 날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언젠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기회로 어떤 노력을 해서 이것까지 잡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객실 승무원이라는 꿈을 이뤄나가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노력과 다양한 경쟁력, 다양한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이때도 이제 급한 일과 중요한 일과 같은 우선순위에 맞춰서 내가 올바르게 내 직무 역량을 성장시켜 나가겠다라는 것도 가능하고 또는 지금 아니면 당장 할 수 없는 그 일에 대해서만큼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내어서 그 가치를 쟁취하고 성공하고 그만큼 매 순간 끊임없이 도전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진취적인 사람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7번 팀 과제가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팀장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해보십시오. 팀원이라면 어떻게 행동할 건지 말해보십시오. 자, 그 해결 과정에서 선생님의 역할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일단 팀워크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리더십, 팔로워십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팀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서로가 서로의 도움이 되는 시너지가 되는 것이지 서로가 서로의 디메리트, 디어드밴티지스 이런 단점이 되거나 어떤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확한 업무 분담입니다.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저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정확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이제 리더이자 선생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각자의 강점과 매력과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특별하게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면 더욱더 본인이 맡은 바 역할에 더 자신감 있게 해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모든 활동 팀 과제 많이 해보잖아요. 그때 뭐 PPT를 자료 분석하는 사람, PPT를 시각화적으로 되게 멋지게 만드는 사람, 또 PPT 만든 것을 자신 있게 뭐 발표하는 사람 이렇게 분담이 있을 텐데 본인 또한 이제 가장 잘하는 그 역할에서 인정받고 성과를 내고 팀의 목표 달성에 기여했던 경험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리더든 팔로워든 어떤 상황에서든 적절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필요하다면 용기 내서 솔선수범하고 때로는 모든 팀원들의 그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 서포트를 아끼지 않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팔로워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팀 플레이어가 되겠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답변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그 역할을 맡는 것이 중요하고요. 작은 정보 하나도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모두가 그 정보를 알고 있어야 오해 생기지 않고요. 불협화음 생기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 역할에 대해서 말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선생님은 팀 외의 사람이다 보니 직접적인 개입을 하기보다는 조금의 이런 방향성을 제시해준다던가 이런 팁을 전해주는 역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잘못하면 이제 아까는 팀원들 간의 오해, 근데 이제 선생님이 잘못 개입하면 차별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다음 비대면 수업에서 경험한 어려운 점을 말해보십시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인은 어떤 노력을 통해 이를 극복했습니까? 자, 우선 비대면 수업이라고 하면 이제 직접 선생님이나 친구들을 만날 수 없으니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불편한 점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학업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궁금한 것이 생겼는데 당장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건데 기존에는 바로 선생님께 질문을 해볼 수 있었다면 지금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스스로 찾아보는 노력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어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스스로 몰랐던 부분을 알아내고 또 공부하는 과정에서 또 성취감, 또 스스로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과 생활을 하면서도 객실 승무원이라는 꿈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과정에서도
코로나와 같이 이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변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건데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적응하고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 의지,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더 행동적이고 적극적인 여러분들의 자세, 애티튜드를 보여주는 답변으로 마무리해 주신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9번은요. 외국인들이 K-팝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이제 현상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관심과 열정, 열광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K-팝에 열광하는 이유는 이 문화 트렌드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렌드라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많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트렌드를 파악해서 음악, 영화, 미술 이런 관련된 부분에 적용을 시킨다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이뤄낼 수 있죠. 그 방탄소년단이라는 BTS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탑스타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그 노랫말, 노래를 만드는 과정 그런 곳에 있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정말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아픔, 진심, 솔직한 마음, 과정 이런 것들이 아낌없이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영화 기생충 있죠? 여러분들 그 영화도 정말 전 세계로 극찬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참 그 빈곤, 가난이라는 그 빈부격차 이런 점을 참 꼬집어 말하기 힘든데 전 세계적인 사회 문화 현상이거든요. 이런 점을 굉장히 현실감 있게 드러냈고 또 한국적인 어떤 아름다움과 가치를 여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기생충이 전 세계에 정말 그 상을 휩쓸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뭐 문화, 소비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요.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어떤 다른 문화에 따라서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글로벌 역량에 대한 공부 또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열광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탐구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었다고 해서 빵하고 터지는 건 아니거든요. 고객이 원하는 잠재적인 전 세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알고 이걸 녹여냈을 때 스토리텔링 했을 때 빵하고 터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순히 일방적으로 이제 서비스 완전히 제공하는 승무원이 되겠다라는 것이 아닌 쌍방향적으로 고객의 니즈를 먼저 파악하고 분석하고 공부해서 전 세계의 어떤 승객들이 또 차별화된 그런 한 분 한 분을 위한 맞춤 서비스, 맞춤 안내, 맞춤 배려를 통해서 모든 승객들의 그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고객 감동을 이끌어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굉장히 퀄리티 높은 좋은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이제 전 세계 항공산업, 전 세계 고객 서비스 만족도를 BTS처럼 널리 알리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가는 거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크게 실패라고 생각했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가 청년의 실패에 좀 더 관대해지면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여러분들 19년 동안 살면서 큰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후회했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과거에 후회하는 경험 혹은 포기했던 경험 같은 부분들로 조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할 기회가 생겼었는데 그때 당시 어린 마음에 가족들과 떨어지고 또 친한 친구들과 떨어져서 낯선 타지에서 생활을 하기가 두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공부할 기회를 포기했었다. 그런 부분들도 괜찮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본인이 자신감을 가지지 못했던 거, 용기를 내지 못했던 거, 두려워했던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좀 용기를 내는 사람으로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방향으로 답변을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거든요. 테디슨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러 번 실패를 통해서 어떤 성공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부족했기에, 하지 않았기에, 미루었기에 내가 실패를 했던 것들 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것을 배웠냐 그리고 지금의 나는 어떻냐 얼마나 더 mature, 성숙해졌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패의 어떤 소재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요. 크고 작은 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대하는 자세만 바뀌었다면 그것은 좋은 실패 경험이 되고 성공의 자양분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사회가 청년의 실패에 좀 더 관대해진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아무래도 많은 청년들이 아직까지는 새로운 도전,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도전을 조금 꺼려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그저 안정적인 직업, 내 적성과는 상관없는 꾸준히 그냥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 받는 직업이라든지,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공무원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과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내가 평생 해 나갈 직업인데 나와 맞지 않는 직업을 한다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실패, 두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관대해질 수 있다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 좀 더 본인의 적성과 능력을 개발해서 우리 사회에도 많은 영향,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입시에서도 좀 연결이 되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객시승문이라는 꿈을 이뤄나가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실패를 분명히 경험할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 나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뭐든 열심히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보여줄 수 있는 답변이면 아주 좋은 성공적인 합격의 지름길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20번까지 모든 답변들을 하나씩 분석을 해봤는데요. 우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답변에는요, 인사이트라는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배운 것이고요. 또 이러한 가치를 통해서 면접관들이 무언가를 느끼게 해준다면 면접관들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키가 조금 작다, 외모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사실 여러분들의 미래 잠재성과 가능성, 개발, 발전 가능성을 두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합격이라는 보상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열심히 공부해서 답변 여러 가지 활용도 많이 높이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수시 면접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아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좀 수업을 해야 될까라는 걱정과 고민도 많아요. 기존에 이제 학생들은 이미 많이 열심히 가르치고 있지만 또 최근에 이제 너무 불안한 마음에 수업 신청 관련된 문의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초초 스파르타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한번 기획을 해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남은 시간 정말 우리 최선을 다해야겠죠. 남은 시간만큼은 정말 후회 없도록 이 순간 지금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이것도. 그러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시고 후회 없는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상 백석대학교 23학년 이제 수시 면접 예상 문제, 기출 문제 분석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